밤에는 정은지, 낮에는 이정은 배우가 열연을 하는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최진혁과의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진짜 나를 찾는 미스터리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라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는 드라마죠. 오늘은 5화차 예고를 나눠 분석과 함께 이 드라마의 중요한 이야기인 고양이와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진이가 나이를 들게 된 모습은 이모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해드릴게요. 고양이와 어린 시절 미진과 미진의 이모 임순이 잠시 나왔습니다. 노란색 길고양이는 실종된 미진의 이모가 키우던 고양이가 판형으로 보여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20년 전 부녀자 실종 사건의 개지웅 역시 가족 누군가가 피해자 중 한 명임을 암시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초반부터 그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초부터 개지웅은 서한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잘나가던 개지웅이 시골 구석으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힌트는 서한지청의 또 다른 검사 탁천이의 인물 설명란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극중 탁천이는 개지웅 검사와 대학 동문이자 로스쿨 출신 검사로 아버지의 로펌 회사에 들어가 경력 쌓은 뒤 경력 변호사 검사로 겨우 검찰청에 입성했지만 시작이 지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지웅이 서한지청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소문으로는 윗선에 찍혀 물먹고 내려왔다는데 하는 모양새가 영 밀련한 놈 같지가 않은 것이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결국 능력이 월등한 개지웅은 서한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자 내려왔다고 추정이 됩니다. 미진이가 홀린 듯이 쫓던 그 고양이는 어린 시절 이모가 키우던 그 고양이였는데 그 고양이를 따라 우물 속에 들어갔던 미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속으로 말을 했죠. 이 말에 응답을 하듯이 낮에는 20년의 나이를 더 먹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이의 이모는 자신의 사건을 해결을 해주길 바라는 듯이 미진이를 변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 개지웅 검사가 서한시에 오게 된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된 것 또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개지웅 검사 역시 그 당시 사건의 피해자로 보여지며 개지웅 형사가 있기에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에 검찰청에서 지웅이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시니어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낮에는 나이든 미진의 모습으로 변하게 만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8년간의 공시생활을 보냈던 미진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소원대로 공무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능력은 20대라서 사기 캐릭터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양이와 우물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페르시아에서 고양이의 탄생설화가 있는데 조금 재미있더라고요. 아득한 옛날 페르시아의 전설적 영웅 루스탐은 군대를 이끌고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노인이 도둑대에 잡혀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도둑대를 물리치고 노인을 구출해 주었는데 그 노인은 마술사였습니다. 노인은 루스탐의 선물로 바라는 게 있는지 물어보자 루스탐은 그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했죠. 루스탐은 모닥불의 따뜻함과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반짝이게 빛나는 별들까지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여기 이미 다 있기에 더 바라는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술사는 모닥불의 연기와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모아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털은 연기처럼 잿빛이었고 두 눈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앙증맞은 혀는 한 자락 불길 같았다고 하죠. 이처럼 서양에서도 신비한 동물로 여겨졌던 고양이는 한국 설화에서도 고양이는 인간을 돕거나 때로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왕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바리공주가 험난한 여행을 떠날 때 그녀의 곁을 지키며 도움을 주는 존재가 고양이입니다. 이 고양이는 길을 안내하고 위험으로부터 주인을 보호를 했죠. 우물은 이미 다른 많은 매체에서 또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을 뒤엉키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설화에서 이야기가 재미있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작제건 설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고려 태조 왕건의 조상인 왕룡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로도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의 작제건이란 사람은 서해를 건너던 중 서해 용왕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용왕은 자신을 괴롭히는 늙은 여우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작제건은 용왕의 부탁을 받아들여 늙은 여우를 화살로 쏘아 죽입니다. 이로 인해 용왕은 작제건에게 감사의 표시로 칠보와 돼지를 선물로 주며 자신의 맏딸과 혼인시키게 됩니다. 이 부부는 집에 있는 우물을 통해 용궁과 왕래를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우물이란 공간은 다른 차원의 세계와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티브를 드라마에 차용하면서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죠? 5화차 예고 분석 5화 첫 장면에 돈과 함께 약봉투가 보여집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니 마약이라고 써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어지는 대사는 황산테러가 고원이 목표가 아니었죠? 라고 묻는 지웅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산테러로 붙잡힌 친구에게서 마약 매매 정황이 드러나서 수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장면에 보시면 황산테러로 붙잡힌 친구 역시 테러를 당해서 다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고원은 캐릭터 설명란을 보면 고원은 연예계 생활에 불면증에 시달렸고 몇 차례 약에 손을 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2년 정도 활동 정지를 위해서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마약 수사를 했던 지웅이 있던 서안시로 오게 된 것이었죠. 고원과 지웅은 서로 불편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산 테러를 당하던 그 장면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나 한참을 돌려봤지만 정확하게 고원을 향해서 테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황산 테러가 고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은 고원이 다쳐서 말을 못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원이 입을 열면 안 되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지웅이의 말처럼 보여지는데요. 지웅은 펜타닐의 출처를 찾기 위해서 클럽에 난입을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결국 황산 테러범이 그 출처를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지웅은 고원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황산 테러범의 의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음 장면에 그 테러범 역시도 입을 열지 못하게 테러를 당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명확하게는 이번 주의 5화를 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지네요. 지웅은 고원이 마약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장면에서 보면 미진이가 머리 긴 총각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구해주는 지웅의 모습이 나옵니다. 머리 긴 총각은 클럽 정문에서 문지기를 하던 친구였는데요. 클럽 내부에서 술을 먹던 친구가 아니고 클럽 직원이 쫓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클럽과 펜타닐이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모습이네요. 어디선가 불량 학생들에게 붙잡힌 미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진의 집 근처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우연히 집에 가다가 클럽에서 그때 함께 있던 친구들이 미진이를 발견하고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곧바로 지웅이가 구해줄 것 같은 모양이죠. 미진이가 변한 임순이 혼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4화에서 잠입 수사 후 미진이로 변하게 되면서 임순이 현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혼을 내는 지웅이의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그로 인해 서운함을 폭발시키는 미진이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집은 지웅이의 집입니다. 벌써부터 로맨스가 시작되는 건가요? 이 드라마에서 아이돌인 고원이 20살 차이가 나는 임순을 짝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인물관계도에서부터 암시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 회차 예고를 보니 벌써 짝사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임순이 미진으로 변한 모습도 보게 된 고원. 이 아이돌의 짝사랑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이어서 나오는 손이 부들거리는 장면. 이 장면의 손은 고원이 입고 있는 공익 근무복장처럼 보여지는데요. 혹시 임순을 혼을 내는 지웅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는 모습일까요? 임순한테 좋아한다고 말하는 고원의 모습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짜 좋아서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아마 변한 미진의 모습과 임순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서 보이게 되는 고원은 결국 임순을 정말로 좋아하게 되는 스토리가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진도 지금 지웅이의 작은 배려에도 감동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웅은 살인사건의 범인의 목격자로 엄청 중요하게 미진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삼각관계도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회차 예고편을 보니 연쇄살인마가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른 모습이 등장을 하네요.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